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충족하기 불가능한 불합리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진량읍의 진성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학교에 교육복지실을 만들어 고정 배치한 복지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전담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자녀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끊겨 중단해야만 합니다.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엄마나 아빠나 늦게 오시고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학교뿐만 아니라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초등학교 3개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40명 이상인 학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초중학교의 절반이 학생 수 100명이 안 되는데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 자녀가 40명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나 지원 대상 학생 비율로 개정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자녀, 그리고 다문화 가족 등으로 확대해야 불합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작은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오히려 불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등 스마트 교육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는 초등과 중등 각각 2개로 기반 구축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선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과 스마트 기기 보급에 30억 원을 배정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학교 홈페이지 구축에도 22억 원을 투자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상주 낙단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 8천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주 낙단보 인근 주택에 사는 윤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낙단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60데시벨 이상으로 나왔다며 국토부는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보의 소음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사례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한 실전 진압 훈련이 열렸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시 범어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강기 작동이 멈췄을 경우 소방대원이 계단으로 진입해 화재를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2개 아파트 8동에 이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제26회 대구교육상 수상자로 교사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초등교육부문 최혜경 드란길 초등학교 수석교사와 정화교육재단 고 이순목 전 이사장, 최장영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재홍 전 대구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대구교육상 시상식은 내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직교원 130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과 함께 열립니다. 농업경제연구소는 쌀 80kg 한 가마당 소득이 명목가격 기준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부터 7년 동안은 10만 5천 원으로 이전보다 11,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농가당 소득은 2005년 2,265만 원에서 2011년 1,971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정부 보상 기준인 쌀 목표 가격을 물가 상승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영천시 도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내부 71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준비하던 중에 불길이 치솟았다는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육류와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37살 장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 식육점을 운영하는 장 씨는 국내산 요구 400kg가량을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한 건설 현장 식당 운영자와 식자재 도매업자 2명도 호주산 쇠고기와 중국산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54살 이모 여인의 집에서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동생 52살 이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자주 때리는 등 괴롭혔고 사람들 앞에서 흉을 자주 보고 다녀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16살 고모양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3곳의 병실에서 3대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17살 김모근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천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건축 자재를 훔친 혐의로 49살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자정쯤 영천시 부관면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장에서 다리 가설용 철판 200개 등 63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폭력 혐의로 조사받던 54살 김모 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10년 전 강도상의 용의자와 일치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5살 박모 여인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만 원이 든 가방과 차를 빼앗아 달아났는데 20일 만에 발견된 차 안에 김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돼 DNA 기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등지에서 경북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해 모두 3,000명의 일본인 관광단체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관광 홍보단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등 문화체험 상품과 세계 문화유산 탐방 등 경북의 맞춤형 전략 상품을 알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7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포스텍 화학과 김기문 교수와 안영주 박사과정 연구팀이 화합물질인 쿠커비투릴과 페로센을 이용한 초강력 접착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쿠커비투릴과 페로센을 이용해 일반 벨크로보다 14배 강한 접착력을 가진 표면 화합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은 앞으로 수술용 봉합제나 선박, 수리, 수중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돌봄 강사들이 도교육청이 열악한 고용 조건을 강요한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는 한 주에 20시간 근무하던 돌봄 강사들에게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주 12.5시간 근무 조건을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여 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